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럽나인입니다. 오늘 진짜 미친 소식 들고 왔어요. 여러분 테슬라가 지금 노르웨이에서 완전 역사를 새로 쓰고 있거든요. 아니 이게 진짜 말이 되는 상황인가 싶을 정도예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테슬라가 얼마나 대단한 기록을 세우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까지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랑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핫한 소식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이 뉴스의 핵심부터 말씀드릴게요. 테슬라가 지금 노르웨이에서 폭스바겐이 2016년에 세운 연간 판매 기록을 깨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폭스바겐이 2016년에 노르웨이에서 한 해 동안 26,572대를 팔았거든요. 이 기록이 무려 9년 동안이나 깨지지 않았던 거예요. 9년이요. 자동차 업계에서 9년 동안 기록이 안 깨진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시죠? 그런데 테슬라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요, 올해 11월까지만 해도 벌써 26,127대를 팔았어요. 이 수치는 엘빌 스타티스틱이라는 곳에서 집계한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숫자에는 개인적으로 수입한 사이버트럭 13대가 빠진 수치라는 거예요. 사이버트럭까지 합치면 사실 더 많은 거죠. 자, 계산 한번 해볼까요? 폭스바겐 기록이 26,572대, 테슬라가 현재 26,127대. 그러면 지금 딱 445대 차이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이 11월이잖아요? 12월이 아직 한 달이나 남았어요. 더 놀라운 건 11월 한 달 동안만 테슬라가 3,732대를 팔았다는 거예요. 한 달에 3,732대요. 이 페이스면 12월에도 비슷하게만 팔아도 폭스바겐 기록을 가뿐하게 넘어서는 거잖아요. 그래서 카업이라는 매체에서도 보도했듯이 테슬라가 이제 노르웨이 현대자동차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브랜드 중 하나가 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궁금한 거 하나 생기지 않으세요? 왜 갑자기 11월에 테슬라 판매량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난 걸까요? 단순히 테슬라 차가 좋아서? 물론 그것도 이유겠지만 사실 더 중요한 이유가 따로 있어요. 바로 VAT 변경 때문이에요. VAT가 뭐냐고 요? 부가가치세요. 노르웨이 정부가 전기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정책을 바꾸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새로운 VAT 정책이 시행되면 지금 테슬라에서 가장 잘 팔리는 모델인 모델 Y가 무려 5만 크로네나 더 비싸진대요. 5만 크로네면 우리나라 돈으로 대충 600만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와,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노르웨이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요, 이 VAT 변경이 실제로 적용되기 전에 서둘러서 테슬라를 사는 거예요. 일종의 막차 타기 심리죠. 지금 사야지, 나중에 사면 600만 원 더 비싸지는데, 이런 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월에 갑자기 판매량이 확 핀 거고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정부 정책이 시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거든요. 노르웨이는 원래 전기차 천국으로 유명한 나라잖아요. 전기차 보급률도 세계에서 가장 높고 정부에서도 전기차를 적극적으로 밀어줬고요. 그런데 이제는 어느 정도 전기차 보급이 된 상태니까 세금 혜택을 조금씩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정책 변화가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테슬라한테 엄청난 호재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어차피 살 거면 지금 사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판매량이 폭발한 거니까요. 테슬라 입장에서는 정책 변경 전에 엄청난 물량을 소화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이 아니에요. 사실 테슬라의 스칸디나비아 반도 전체 상황을 보면 완전 명암이 갈려요. 노르웨이에서는 역사적인 기록을 세우려고 하는데 바로 옆 나라 스웨덴에서는 완전 정반대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스웨덴에서 테슬라 판매량이 올해 얼마나 떨어졌냐면요, 무려 68%나 급감했어요. 68% 감소라는 게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아시죠? 거의 3분의 2 이상이 날아간 거예요. 올해 지금까지 스웨덴에서 테슬라가 판 차가 고작 6,147대밖에 안 돼요. 노르웨이에서 26,127대 팔았던 거랑 비교하면 정말 극명하게 차이나죠? 더 충격적인 건 11월 한 달 동안 스웨덴에서 테슬라가 겨우 291대밖에 못 팔았다는 거예요. 노르웨이에서는 같은 기간에 3,732대를 팔았는데 스웨덴에서는 291대요. 이건 거의 12배 이상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그럼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스웨덴 사람들이 갑자기 테슬라가 싫어진 걸까요? 아니에요. 이건 훨씬 더 복잡한 문제예요. 스웨덴에서는 지금 테슬라가 노조 문제로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거든요. IF 매처이라는 스웨덴의 금속 노조가 테슬라를 상대로 계속해서 시위를 하고 있고, 심지어 봉쇄 조치까지 하고 있어요. 이게 단순한 시위가 아니라 실제로 테슬라의 물류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IF 메탈의 의장인 마리 닐선이라는 분이 일론 머스크한테 직접 호소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일론 머스크가 조직화된 노동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을 제고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스웨덴 노조는 미국 노조랑 다르다는 걸 강조했어요. 미국 노조처럼 그렇게 대립적이고 전투적이지 않다는 거죠.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일론 머스크가 미국에서 노조를 되게 싫어하는 건 유명한 사실이잖아요. 미국에서는 노조가 되게 정치적이고 때로는 과격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머스크가 노조 전체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건데 마리 닐선은 우리 스웨덴 노조는 그런 거 아니니까 한번 다시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테슬라는 여전히 자기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요. 스웨덴에서 아무리 압박이 들어와도 노조와의 단체 협약을 맺지 않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게 테슬라의 글로벌 정책이기도 하고요. 그 결과가 뭐냐면 판매량 68% 급감이라는 엄청난 타격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건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스웨덴 소비자들이 테슬라가 우리나라 노동자들 을 존중하지 않는구나 이런 인식을 가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구매를 꺼리게 된 거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대조가 나타나는 게 노르웨이랑 스웨덴이 바로 옆 나라인데도 이렇게 극명하게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같은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나라들이고 문화도 비슷하고 전기차에 대한 관심도 높은 나라들인데 말이죠. 노르웨이에서는 정부 정책 변경이라는 타이밍을 완벽하게 활용해서 역사적인 기록을 세우려고 하고 있고 스웨덴에서는 노조 갈등 때문에 판매량이 바닥을 치고 있어요. 이게 바로 기업이 각 나라의 문화와 제도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죠. 그리고 엘빌 스타티스틱 데이터에서 주목할 만한 또 다른 부분이 있어요. 앞서 말했듯이 26,127대라는 숫자에는 개인적으로 수입된 사이버트 럭 13대가 빠져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노르웨이에도 사이버 트럭이 이미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공식 수입은 아니고 개인들이 알아서 들여온 거지만요. 사이버 트럭은 아시다시피 테슬라의 가장 논란이 많은 차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는 차종이기도 하잖아요. 그 독특한 디자인 때문에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는데 노르웨이에서도 이미 13명의 얼리 어답터들이 직접 들여와서 타고 다니고 있다는 게 재밌어요. 지금 상황을 정리해보면요. 테슬라는 12월 한 달 동안 최소 446대만 팔면 폭스바겐의 기록을 넘어설 수 있어요. 근데 11월에 3,732대를 팔았다는 거 생각하면 12월에 446대를 못 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오히려 12월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판다면 최종적으로 29,000대에서 30,000대 정도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폭스바겐 기록을 단순히 깨는 게 아니라 완전히 압도하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앞으로 다른 브랜드들이 노르웨이 시장에서 이 기록을 깨려면 최소 29,000대 이상을 팔아야 한다는 새로운 벤치마크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테슬라 입장에서는 엄청난 상징적 의미를 가져요. 전통적인 자동차 강자였던 폭스바겐의 기록을 전기차 회사가 깨는 거니까요. 그것도 노르웨이라는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에서 말이에요. 노르웨이는 전 세계에서 전기차 보급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거든요. 이런 나라에서 기록을 세운다는 건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록은 전기차 산업 전체에도 의미가 있어요. 전기차가 이제 더 이상 틈새 시장이 아니라 주류 시장에서 전통 내연기관차를 또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니까요. 물론 이게 단순히 테슬라 차가 좋아서만은 아니에요. 앞서 말했듯이 VAT 변경이라는 정책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테슬라를 선택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거죠. 만약 테슬라 차가 별로였다면 아무리 세금 정책이 바뀐다 해도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서 사지 않았을 거거든요. 특히 모델 Y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어요. 모델 Y는 테슬라의 가장 실용적인 모델이잖아요. SUV 형태의 공간도 넉넉하고 가격도 모델 X에 비하면 훨씬 합리적이고요. 노르웨이처럼 추운 나라에서는 SUV에 대한 수요가 높은데 모델 Y가 그 니즈를 정확하게 맞춘 거예요. 그리고 노르웨이는 겨울이 길고 날씨가 추운 나라인데도 전기차 성능이 잘 나온다는 걸 증명한 것도 의미가 있어요. 전기차의 가장 큰 약점 중 하나가 추운 날씨에서 배터리 성능이 떨어진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노르웨이에서 이렇게 많이 팔린다는 건 그런 단점들이 충분히 극복 가능한 수준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한편으로는 스웨덴 상황이 테슬라한테
되게 큰 교훈을 주고 있어요.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그 나라의 문화와 제도를 무시하면 시장에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거죠. 스웨덴은 노동자의 권리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예요. 노조 가입률도 엄청 높고 단체 협약도 일반적이고요. 이런 문화를 가진 나라에서 노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고집하면 소비자들도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린 윌선이 일론 머스크한테 호소한 것도 이런 맥락이에요. 우리는 미국 노조처럼 대립적이지 않으니까 대화를 해보자는 건데, 이게 사실은 되게 합리적인 제안이거든요. 스웨덴 노조들은 실제로 기업과 협력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죠. 근데 테슬라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68%라는 엄청난 판매 감소를 겪게 된 거예요. 이건 단기적으로도 큰 손실이지만 장기적으로 브랜드 이미지에 남는 상처는 훨씬 더 클 수 있어요. 반대로 노르웨이에서는 특별히 큰 갈등 없이 순조롭게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역사적인 기록까지 세우려고 하고 있어요. 같은 회사, 같은 제품인데 나라에 따라 이렇게 극명하게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게 정말 흥미롭죠. 앞으로 12월 결과가 나오면 테슬라가 정확히 몇 대를 팔았는지, 폭스바겐 기록을 얼마나 큰 차이로 넘어섰는지가 확정될 거예요. 지금 추세대로라면 거의 확실하게 기록을 갱신할 것 같고, 오히려 얼마나 큰 차이로 넘어서느냐가 관심사가 될 것 같아요. 이 기록은 앞으로 몇 년 동안은 깨지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VAT 변경 이후에는 가격이 올라가서 판매량이 다시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2025년에 이 기록이 한동안 유지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테슬라가 노르웨이에서 폭스바겐의 9년 역사를 깨려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스웨덴에서는 정반대로 고전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다 알아봤는데요. 정말 흥미진진하지 않나요? 같은 회사가 옆 나라에서 완전히 다른 운명을 맞이하고 있다는 게 너무 드라마틱해요. 노르웨이에서는 역사를 쓰고 스웨덴에서는 고전하고, 이게 바로 글로벌 비즈니스의 현실이죠.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아이러브9의 새로운 소식들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소식 들고 올게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